자, 저희가 매일매일 미국 증시만 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은 좀 빗나가 있는 것 같아서 중국의 이야기를 오늘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이나 TV 오늘 SK증권 경기 PIB 센터 강태석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 GDP 성장률도 나오고 그래서 저 이런 거 보니까 막 와, 중국 시장 오늘 요즘에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냥 어떤 그런 걸 느꼈거든요. 한번 분위기부터 여쭤볼게요. 요즘 중국 시장 분위기가 1번 활활 타오른다, 2번 좋다, 3번 그저 그렇다. 어느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3번 그저 그렇다 정도가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보다 지표에 비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고점에 대비해서 이제 많이 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시장이 뭐 강하게 올라왔다가 네. 좀 이렇게 하강하고 나서 상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좀 횡보 구간을 한 3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분위기는 약간은 좀 미미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중국 시장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번 주에 국내 투자자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중국 증시 관련된 뉴스로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알리바바 계열사인 그 엔투그룹 상장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내 핀테크 1위 기업뿐만 아니라 1위 기업으로 이제 그 결제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출이나 보험 업무도 이제 하고 있는 사실상 금융회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엔트그룹이 10월 말에 이제 청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6일경에 이제 상해 커창판하고 홍콩 증시에서 동시에 상장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개인 투자가분들은 아마도 이제 홍콩 시장을 통해서 이제 투자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청약은 안 되죠? 안 되죠. 청약은 안 되고. 네. 청약은 안 되고 예. 홍콩 시장에 11월 말에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이후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한 4.9%로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뭐 약간 낮은 수준이어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잠깐 중국 시장이 잠시 출렁거리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1분기에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상 최저 수준이 이제 마이너스 6.8% 기록했었고요. 네. 2분기에는 3.2%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제 글로벌리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한 분기 먼저 2분기부터 이제 플러스 전환을 이제 가장 먼저 돌아왔었죠.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S&P 신용평가사에서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이제 소폭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S&P 전망에 따르면은 올해는 연간으로는 2.0% 성장, 내년에는 6.9%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조금 낮추는 방향이었고요. 그래서 이 시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점에서 뭐 올 하반기 증시 가장 큰 이슈가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네. 그 고민을 하기 전에 아까 올해 증시 잠깐 한번 리뷰를 해보면 네네. 한번 올 해주시죠. 초부터 3월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이제 크게 하락을 한번 했었고요. 네. 4월부터 7월까지 뭐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 금리 하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아주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한 2분기에만 상해 증시가 대략 한 30% 넘게 상승을 했었었죠. 네.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종목 중심으로 보시다 보면은 놓치기 쉽겠지만은 올해 상해 증시가 고점을 찍은 날이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이고요. 네. 이제 심천 종합지수도 이제 7월 14일 날 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지수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시장이 많이 조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8월 이후부터는 시장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뭐 사실입니다. 보통 시장이 이제 확실하게 하락하고 상승한 이후부터는 박스권 국면을 갖는데요. 그렇죠. 또 시장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서로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국면으로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나올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뉴스는 이제 다음 달 3일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 미국 대선 이슈가 다른 그 어떤 미국 대선보다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러면 중국 투자자분들께서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좀 중국 시장을 보수적으로 대하고
바이든이 되면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어느 쪽이 되든 어떤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은 네. 중국에 대한 정책은 뭐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은 그 큰 어떤 정책 기조는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국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앞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또 조정 장세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 것이냐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한 최대의 관심사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중국 시장의 관심사가 오히려 미국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뭐 미국 대선 이후로 나올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책 금액 규모가 뭐 1조 5천억 달러라는 말도 있고 뭐 좀 네. 많게 보는 데는 뭐 2조 1천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뭐 미국의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상 양쪽 모두 다 일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단 이제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점차 하락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는 매년 한 6% 정도 이상의 그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성장률 하락을 하반기에 만회하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에 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양회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에 대응하려고 재정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6%로 상향을 했어요. 원래는 어느 정도였었어요? 원래 전년도가 한 2.8% 정도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는 사상 최대 적자 재정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 못지않게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뭐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그러니까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그 돈을 대체로 어디에다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은 이제 인프라 투자 쪽이죠. 주로 인프라가 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도 근데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5G나 뭐 사물 인터넷, 뭐 AI나 뭐 클라우딩 컴퓨팅 등 소위 이제 이걸 신인프라라고 부르면 네. 이제 옛날 구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도로나 교량, 뭐 이제 대규모 이제 주택단지 등 전통적인 산업 인프라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다만 올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구인프라 투자라고 하는데 조금 더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남들은 다 5G 투자한다, 뭐 AI 간다, 뭐 증강현실 간다, 막 이러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구인프라 투자가 훨씬 더 좀 강력할 것 같으신 거예요? 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이하는 한 두 가지 정도 네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뭐 올 여름 뭐 아시겠지만 중국 홍수 피해가 맞아요. 상당히 컸었죠. 네네. 예, 그래서 10월 초에 중국 응급관리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올해 홍수의 피해에 따른 그 수재민이 한 7천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한 3,135억 위안.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홍수가 1998년 이후에 뭐 가장 심한 홍수였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저희 우리나라 그 한참 장마 기간에 네. 샨샤댐이 뭐 맞아요. 위험하다더니 마다더니 하면서 네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뭐 아, 그래서 이렇게 홍수 피해 복구에 따라서 이제 구인프라 투자에 조금 더 집중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5G나 이제 AI 투자는 신인프라 투자는 이제 고용 유발 효과가 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적어요. 거죠. 확실히 적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이 고용 인원이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에 비해서는 고용 인원이 굉장히 적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거는 확실한 사실이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중국 정부의 이제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이유로 이제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 구인프라 투자 확대에 좀 더 그 방점이 찍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구인프라 투자 쪽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봤을 때는 뭐 5년이고 10년이고 뭐 이들은 항상 장기 계획을 세워두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단기 계획을 또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신인프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크겠지만 당장 앞으로 몇 달,
올해 안에 이걸 보면 당연히 이제 구이 인프라 쪽이 훨씬 더 돈이 투입이 많이 될 것 같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구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당장 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일단 그거하고 연관돼서 이제 구인프라 쪽에 이제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경기 부양책 말고 이제 잠깐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한번 바꿔서 보시면 네. 금융시장이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이제 세계 증시가 다 동조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즘 종종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빅테크 버블론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올해 가장 핫하다고 하는 주식은 미국에서는 테슬라, 그렇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줄여서 마가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죠. 코로나가 참 심했던 기간에 소위 언택 관련주라고 해서 네.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네. 이런 시장을 지금 2000년대 초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는 그런 지금 분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열이긴 하지만 거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에서는 20년 전에 닷컴 버블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는 기업들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그렇죠.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쪽이 이제 하락을 내다보는 측, 그러니까 지금 네. 조금 버블이 아니냐라고 내다보는 측에서는 분명히 기업 이익에 대해서는 무척 비싼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밸류에이션을 지탱해주는 가치주 쪽으로 좀 시각을 돌려보는 것이 시장 상황에서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시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종목을 한 가지 종목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구인프라 투자하면은 네. 뽑아볼 수 있는 종목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삼일중공업하고 삼일중공업. 고산철강 네. 정도 뽑아볼 수 있고요. 삼일중공업은 주가도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력 제품은 굴착기나 콘크리트 기계 등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2위 업체가 한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장비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1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중국 홍수 피해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로 매출 및 실적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크고요. 그다음에 중국 공정기계 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네. 9월 달에 굴착기 판매량이 한 2만 6천 대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한 65% 이상 증가한 많이 숫자라고 늘었네요.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연초부터 9월까지로 따지면은 굴착기 판매량도 한 32% 증가했는데 네. 삼일중공업의 같은 경우는 9월 판매량이 한 85% 이상 증가해서 업계 증가율보다 상당히 앞서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네. 실적도 아마 3분기 실적이 10월 말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매출은 한 4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순이익도 한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월 말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이렇게 삼일중공업 봤는데 보산철강은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구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게 됐을 때 관심 가질 만한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SK증권 경기 PIB센터 강태석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부 마치고요. 이어지는 출발 마켓을 통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뉴스와 투자 전략 잘 챙기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